이전 영상에서는 제 차를 직접 리프트에 올려서 휠을 탈거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KMS에 재방문해서 서스펜션 소음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얼마 전에 새로 교체한 윈맥스 브레이크 패드가 소음의 원인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단순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20만원 가까이 하는 순정 패드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 KMSA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KMSA 대표님이 직접 차를 봐주기로 하셨는데 이날 아침에 유튜브 촬영이 있다고 하셔서 오후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은 MX-5와 벨로스터 N의 대결이었는데 링크는 영상 설명에 올려놓겠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살짝 여쭤봤는데 알려주지 않으셔서 영상 올라왔다는 알림이 뜨자마자 바로 챙겨봤습니다. 현대 GSW를 보면 휠 너트 체결 토크가 11에서 13kg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그러니까 리프트에 차를 올려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다시 휠을 장착했었죠. 그때 의심되는 부분은 찾았지만 확실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KMSA에 다시 와서 점검을 받을 계획이었으니 휠을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규정 토크 최소값에 맞춰서 체결해놨습니다. 토크 값이 11에서 13kgm 그거의 최소치로 일단 조여놨어요. 혹시 풀기 힘들까봐. 네. 정비사님들이 한동안 차를 살펴보시다가 저를 작업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풀리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요철로 같은 거 넘으면 안에서 패드가 밀다가 놓으면 비스듬하게 돼 있던 게 이제 치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요철을 넘었을 때 저 소리가 안 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네네. 디스크를. 잡을 때는 아마 안 나실 거예요. 네. 놨을 때. 이쪽만 이게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바퀴를 끼면서 고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가 보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바퀴를 껴서 네네. 얘가 밀리면 요 나사산 피치 이런 게 네. 거의 손으로도 돌아가거든요. 아. 이 높이까지밖에 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텐션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게 약간 이렇게. 네네네. 휠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 정도의 유가 생기는 거죠.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할 브레이크 로터와 휠이 돌출된 나사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던 것이죠. 저희가 토크 맞춰 조여드리고 한번 다시 시운전 해보면 그러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혼자서 리프트에 차를 올려서 이것저것 점검해 봤을 때 운전석 로터만 흔들어 보고 반대쪽 로터는 흔들어 보지 않았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행히도 동승석 쪽 로터는 잘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따로 정비를 할 때 동승석 쪽 로터도 함께 흔들어 봤다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터를 고정하는 볼트를 꽉 조이고 나니까 로터를 손으로 흔들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터를 제대로 고정하고 나서 정비사님이 시운전을 해보셨는데 덜그럭거리는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패드 교환 작업을 할 동안 저는 다른 KMSA 회원님의 차를 타면서 신나게 놀다 오느라 작업하는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네요. 참 아쉽습니다. 짐 아직 다 뺀 상태죠?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고 정비사님이 시운전을 해보신 후에 저에게도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트렁크에 있는 짐을 모두 뺐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 봤는데 덜그럭거리는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방금도 소리가 날 법한 범프였는데 안 났고 이것으로 새로 장착한 윈맥스 패드가 소음의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정 패드로 교환할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 장착했던 순정 패드는 탈거하고 다시 윈맥스 패드를 장착했습니다. 소음을 완전히 없애려면 다른 패드를 구입해서 장착하고 윈맥스 패드는 서킷에 갈 때에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KMS에서 정비를 받으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 그리고 엔진 오일과 냉각수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블루엔즈에서 점검을 받고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던 블루엔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KMSA는 휠을 탈거하지 못해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공임을 받았었습니다. 블루엔즈는 확실하게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공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 받고 제 차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만 보고 휠을 탈거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해요. 반면 KMSA에서는 하체 부품들의 볼트 체결 토크까지 다 확인했었죠. 어쩌면 이것이 돈을 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KMS에 가라 혹은 무조건 블루엔즈에 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방문한 김에 멤버십에도 가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데이터 로거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로거를 장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킷 주행 데이터 기록을 위해서 레이스 크로노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1초에 한 번씩만 GPS 위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로거는 1초에 20번 GPS 신호를 받는다고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한 기록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결심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윈맥스 패드가 소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다른 브레이크 패드를 구입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씨 브레이크 왜 이렇게 안 들어? 깜짝 밟았는데 차가 안 서요. 지금 순정 패드고 이게 서로 안 맞는 지금 디스크랑 이게 배드인이 안 돼가지고 안 써요. 배드인이 돼야 돼. 천천히 달려야겠다. 빨리 다시 가면